지구와 함께하는 공간 만들기, 생태 건축. 사진의 마을은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보봉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시라고 하면 각종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자원을 무척 많이 쓰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봉 마을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에 부담을 덜 주는 친환경적인 도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에 영향을 적게 주고 자연과 어울리게 건축물을 짓는 건축의 형태를 생태 건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연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건축물을 짓는 생태 건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생태 건축의 의미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생태 건축의 예를 살펴보고 생태 건축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과 어울리며 지구의 부담을 덜 주는 건축물을 짓는 생태 건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 건축물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며 생태 건축에 관한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태 건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건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생님,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안녕하세요. 전 이한울입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세상을 더 알고 싶은 청소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가람입니다. 저는 건축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학생이랍니다. 호기심과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 오늘 강의는 참 재미있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생태 건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건 뭐죠? 건물이긴 한데 일단 건축에 관심이 있는 저는 상당히 예뻐 보이는데요. 색깔도 톡톡 튀는 것 같고요. 뭔가 일반 건물하고 다른 것 같아요. 네, 역시 호기심과 관심이 많은 친구들답군요. 이 건물은 생태 건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은 건물이에요. 아까부터 생태 건축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생태 건축이 무엇이죠? 궁금해요. 생태 건축이란 지구의 부담을 덜 주는 건축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만드는 건축물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환경에 부담을 주는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주변 자연을 많이 고려하지도 않죠. 건축물이란 살기 편하고 아름다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축물을 그렇게 생각해왔죠. 하지만 그렇게 건축물을 짓다가 보니 건설 폐기물의 문제, 에너지 과다 사용, 무분별한 자연 파괴 현상이 나타났어요. 생태 건축은 지금까지 나타난 건축물의 문제점을 지구와 환경, 그리고 사람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에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해요. 이것은 생태 건축의 한 종류인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문제인 과다한 냉난방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만든 주택이죠. 패시브란 수동적이란 뜻인데 에너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에너지를 능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에너지, 즉 수동적 에너지를 잘 사용하여 난방이나 냉방 등을 한다는 것이죠. 아, 그럼 패시브 하우스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집이란 거네요. 잘 이해되지 않는데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냉방과 난방을 하는 것이죠?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패시브 하우스는 단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름에 사용하는 아이스박스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차가운 것을 넣어도 오래가는 것은 아이스박스가 열을 차단하기 때문이죠. 보온병도 마찬가지 원리죠. 차갑거나 더운 물을 외부와 열 차단을 하여 오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패시브 하우스에는 단열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전기나 다른 에너지가 없이도 보온병에 더운 물이 오래 가듯 패시브 하우스도 단열로 냉방이나 난방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럼 그림에서 보는 공기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죠?
외부 공기가 지하에서 따뜻해지거나 차가워져서 건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잘 봤습니다. 외부 공기가 건물 안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오면 냉방이나 난방이 잘 이뤄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공기는 땅속을 거쳐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왜 땅속을 거쳐오는 것이죠? 혹시 동굴에 가본 적 있나요? 네, 몇 번 가본 적 있는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그렇죠. 땅속은 기온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냉방의 효과를, 겨울에는 난방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하죠. 패시브 하우스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삼중 유리창, 단열 강화제도 단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요? 네, 그렇죠. 이외에도 지붕에 태양광 지별판이 있어 태양열을 모으는 역할을 하죠. 패시브 하우스는 정말 장점만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절약도 되고 하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패시브 하우스가 그렇게 좋다면 대부분 집들이 패시브 하우스로 지을 것인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좋은 지적입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많이 보급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건축비가 일반 건물에 비해 많이 듭니다. 벽이나 창문, 지붕 등에서 새는 열을 잡으려면 꼼꼼하게 공사를 해야 하고 건축 재료도 거기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상승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를테면 돈이 없으면 짓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돈이 없으면 못 짓는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럼 패시브 하우스는 좀 더 보급하기 위해서는 건축비가 내려가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아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패시브 하우스 방식으로 집을 짓는다면 건축비가 내려가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패시브 하우스 방식으로 자신의 집을 짓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하, 물건을 많이 생산하면 가격이 싸지는 원리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건물의 구조나 만드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하면 건축비가 좀 더 싸질 것 같습니다. 한가람 양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축사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요? 그런데 에너지만 아낀다고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기는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생태 건축을 하기에는 패시브 하우스가 가장 피부에 와닿지만 사실 패시브 하우스는 생태 건축의 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생태 건축의 또 다른 영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생태 건축의 형태를 가장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한옥입니다. 네? 한옥요? 한옥은 겨울에 춥잖아요. 패시브 하우스랑 다르잖아요. 여름은 몰라도. 네, 전통 한옥은 에너지 측면에서는 생태 건축에 속하는 게 좀 어렵지만 건축의 재료와 주위 경관과 어울리는 것을 생각하면 생태적인 측면이 강해요. 아, 그러니까 재료가 모두 자연과 친한, 즉 친환경적 재료라는 것이죠? 나무, 돌, 흙 등 모두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고 만일 집을 다시 짓게 되어 부셔서 버려도 자연에 크게 해가 되지 않겠네요. 그렇죠. 자연물을 건축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의 부담이 덜하죠. 물론 그렇다고 마구 재료를 자연에서 가져와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아까 경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주위 경관에 어울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주위 경관에 어울린다는 말은 자연스럽다는 말인데 한옥은 우리나라의 산과 들을 닮아 무척 자연스러운 경관을 만들어내죠. 아, 자연 속의 한옥을 보면 뭔가 편안하게 보이는 느낌 말씀인가요? 네, 맞아요. 이와 더불어 한옥은 자연에 가까운 건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생태적인 건축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 전통 가옥과 마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런데 선생님, 전 꿈이 건축가인데
오늘 공부를 하다 보니 생태 건축 분야를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생태 건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대학에서 건축의 기본을 공부하며 건축물을 생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 되겠죠. 이외에도 여러 건축학교가 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생태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전 패시브 하우스가 흥미로워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냉방과 난방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니 건축비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건축물을 짓는 무척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인간은 현실에 닥친 문제를 잘 해결하는 편입니다. 비록 지금은 대부분의 건물들이 지구와 환경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건축되지만,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다면 앞으로의 건축물은 좀 더 지구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 생태 건축물이 지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생태 건축물은 당연히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게요.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경관에 어울려서 살기 좋은 건축물이 되는 게 아닌가요? 네, 그렇죠. 생태 건축물은 확실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태 건축물이라고 보는 기와집 한옥 같은 것은 엄청나게 비싼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생태 건축물의 혜택이 골고루 나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살펴보았듯 현재의 패시브 하우스도 많은 건축비가 드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점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아, 저에게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일단 공공건물부터 지구에 부담을 가게 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짓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공공건물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이하늘 군이 그렇게 말하니까 생각나는 건축가가 있어요. 잠시 소개해 볼게요. 정기용이라는 건축가인데요. 이분은 건물이란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마을 공중 목욕탕을 지은 것인데, 시골 면사무소를 지으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면사무소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위해 공중 목욕탕을 지은 것이죠. 시골에서는 대중 목욕탕을 가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건축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짓는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면사무소를 설계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다 보니 가장 필요한 것이 대중 목욕탕이었고, 정기용 건축가는 그것을 설계하고 지은 것이죠. 바로 면사무소라는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적극 고려한 것입니다. 아,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짓는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 곳을 짓는다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이러한 건물을 지을 때 지구의 부담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짓고 관리해 나간다면 그게 바로 생태 건축물이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생태 건축이란 자연과 사람,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을 짓는 것이죠. 단지 경제성만을 위하는 것은 생태 건축이 가지는 의미의 일부분만 보는 것이죠. 이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을 상상해보니 가슴이 뛰어요. 당장 가서 자연과 건물, 생태계라는 것을 공부해보고 싶어요. 저는 좀 더 넓은 호기심을 가지고 생태 건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훌륭한 미래의 생태 건축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태 건축이란 무엇인가요? 다음 낱말을 3개 이상 이용하여 대답해 봅시다. 생태 건축이라는 생각에 비추어 우리나라 한옥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만의 생태 건축물을 한번 그려봅시다. 나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건축물을 그렸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오, 멋진 건물인데? 그러게. 강의 덕분인지 몰라도 이제 이런 건물을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팍팍 오는데. 그렇지? 나무가 많아 보기에 편하고
에너지도 적게 쓸 것이며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구에 부담을 덜 주는 건축물. 바로 생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지. 여러분, 생태 건축에 대해 잘 알고 있군요. 오늘 강의 열심히 참여했나 봐요. 이제부터는 주위의 건물을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사람, 지구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생태 건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태 건축이라고 하는 조그만 싹을 틔웠습니다. 이러한 새싹을 여러분이 가꾸고 키워 미래에는 지구와 우리 인간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건물에서 모두들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당연히 이러한 미래의 주인공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감사합니다.